안녕하세요. 시민교육의 이해와 실천 2주차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시민교육의 주요 내용, 시민교육의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교육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의 학생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시민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다양한 만큼 그 형식도 각급 학교의 정규 수업, 시민 강좌, 공공 강의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별도로 정리를 다르게 해봤는데요. 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 7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민주주의의 시민의 역할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되고요. 자유, 평등, 정의, 참여, 다수결, 소수 존중 등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사회적 책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참여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투표, 시위, 서명운동, 시민단체의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정치를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과 제도의 이해입니다. 법의 역할,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에 실현하는 법을 역할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헌법과 시민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내용, 기본권 보장, 법적 보호 장치를 인지해야 됩니다. 법치주의의 시민생활, 법의 적용 방식과 시민의 법적 책임, 법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은 다뤄야 됩니다. 세 번째, 인권과 평등입니다. 보편적인 인권 개념은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또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로는 성별, 인종, 장애, 계층 등 다양한 차별 형태의 이해 및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인데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입니다. 네 번째, 비판적 사고와 정보 활용 능력입니다. 미디어의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뉴스, 소셜미디어 등의 정보 검증 및 허위 정보 구별 능력이 필요합니다. 논리적 사고와 토론 능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훈련, 비판적 사고 기르기,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입니다. 공동체와 협력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와 공공서비스 책임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공익활동 참여가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인데요. 기후변화, 자원전략, 친환경 실천 방안이 민주시민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와 노동의 이해. 시장경제와 시민의 역할은 경제구조를 이해하고 소비자와 노동자의 역할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노동권과 직업윤리,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제도입니다.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세금과 공공재, 조세제도의 필요성, 국가재정과 복지 시스템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글로벌 시민의식과 국제협력입니다. 세계화 시민 역할, 글로벌 시대의 시민 역할로서의 책임과 윤리, 국제기구와 협력, UN, WTO, WHO 등의 역할과 국제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는 빈곤, 기후변화, 교육, 성평등 등
국제 과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민 교육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시민들이 민주적인 태도와 실천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공동체 발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권, 평화, 노동, 미디어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인권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인권은 민주적 시민성의 기본 가치이며 이는 민주주의로 바로 인권의 보장과 실현의 실제적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권의 정확한 개념과 범위, 그 이론과 규범적 토대, 구체적인 생활 속의 인권 문제 등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체계화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기본의 권리로서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시민교육에서 인권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를 다룹니다. 인권교육은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자신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게 됩니다. 인권의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의 개념의 중요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조항, 국제인권조약과 협약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의 관계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이 보장될 때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됩니다. 둘째, 인권과 책임입니다. 기본적인 인권과 시민권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의 참여권의 자유, 노동권의 자유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인권은 상호 존중을 통해 보장됩니다. 시민의 책임은 차별과 혐오 방지, 소수자 보호,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입니다. 세 번째,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성별이나 인종, 장애, 경제적 배경 등을 따른 차별적 문제가 있고요. 소수적 인권 보호는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난민 등의 권리 보호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제적 인권 문제는 인권 탄압, 난민 문제, 아동 노동, 기후 정의 등의 글로벌 인권 이슈가 있고요. 인권 교육의 필요성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동체 내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민주적 가치와 법적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촉진합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평등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시민교육에서의 인권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육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민주적 가치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는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로 일상의 삶과 생활 속에서 시민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전제라고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평화는 시민교육의 핵심의 가치 중 하나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평화교육은 단순히 전쟁과 폭력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극적인 평화는 전쟁이나 폭력과 같은 직접적인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평화는 사회적 정의, 인권 보장, 공정한 제도를 통해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화와 민주주의 관계는 민주적 절차와 시민 참여가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 시민의 역할과 태도입니다. 비폭력적 갈등 해결입니다. 대화, 협상,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상호 존중과 공감,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평화적 의사소통은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시민교육의 평화 실천 방법인데요.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평화교육 강화를 말합니다. 토론이나 협력 활동을 통해 평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며 인권 및 민주주의 교육과 연계하여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접근 방법의 학습입니다.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참여하기에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 UN 평화 활동이라든가 난민 지원이 있겠죠.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와 해결 방안으로는 사회 내의 갈등과 폭력, 빈부격차, 차별, 혐오, 표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 분쟁과 전쟁인데요. 외교와 협력을 통해 평화 유지 방안을 학습하는 것이고,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지속 가능 발전을 통한 생태적 평화 실현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교육에서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평화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폭력이 아닌 대화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입니다.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피고용 상태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은 장차 노동자가 될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자로 일하는 성인들에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시민 교육에서 노동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로 다뤄집니다. 노동 교육을 통해 시민들은 노동의 의미, 노동권, 노동윤리 등을 이해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 관련돼선 4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동의 개념의 중요성으론 인간의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생산적 활동을 말합니다. 사회적 역할로는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의 형성, 개인의 자아 실현과 성장을 말합니다. 민주주의와 관계는 공정한 노동 환경과 사회적 정의가 민주적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시민으로서의 노동권 이해입니다. 헌법과 노동권은 근로의 권리,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결성권 등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는 공정한 임금, 노동조건, 근로시간, 안정한 노동환경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과 사회적 책임은 공정노동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형성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노동윤리와 시민의 역할은 책임감 있는 노동태도로 성실함, 협력, 윤리적 노동 수행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연대와 협력으로는 노동조합 및 단체 활동을 통한 권익 보호를 말합니다. 노동의 가치 존중은 직업 차별과 노동 경시 풍조를 극복합니다. 네 번째, 노동 문제와 해결 방법은 불공정 노동 문제는 최저임금 미보장, 비정규직 차별, 노동 착취를 볼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등 과제의 노동 변화는 자동화, AI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실업급여, 직업훈련, 노동법 강화 등을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교육에서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핵심 요소로 다뤄져야 합니다. 노동교육을 통한 시민들은 노동 가치를 이해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의 활용 능력을 길러야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사회 미디어는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며 시민들이 민주적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교육에서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보를 분석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 영역입니다. 저는 미디어에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4가지로 크게 뽑아왔습니다. 미디어 역할의 중요성은 정보 제공 기능으로 뉴스, 신문, 방송, SNS 등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며 여론 형성과 사회적 영향으로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참여 촉진, 또 권력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사고와 정보 분석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미디어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허위 뉴스, 가짜 뉴스겠죠,를 판별하는 능력입니다. 미디어 제작과 표현의 책임은 시민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생산할 때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과 법적 고려입니다. SNS와 대중매체의 활용 방법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정보 활용과 의사소통 방법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 참여와 미디어 활용입니다. 정치 참여 도구로서의 미디어, 온라인 청원, 공익 캠페인, 시민 저널리즘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형성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공론장 형성, 커뮤니티 활동이 있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토론, 전자투표, 시민 의견 개진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디어가 초래하는 문제 해결 방안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확산이라고 출처 확인을 할 수 있고 팩트 체크를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편향성과 조작,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미디어의 정치적,
상업적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중독과 사생활 보호, 올바른 미디어 사용 습관 형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교육의 미디어는 시민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민주적 참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 요소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은 정보의 진실성을 평가하고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으며 민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체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교육의 방법입니다. 시민교육의 방법으로는 토의와 토론이 있는데요. 이 부분 토의와 토론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의와 토론은 시민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학습자는 특정한 사안을 주제로 삼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토의와 토론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년 단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생각을 공유하는 수준, 5, 6학년 단계에서는 토의와 토론의 형식을 갖추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는 부분, 중학교 단계에서는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부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회적 쟁점 주제에 대해서 대립 논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며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쟁점 토론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크게 토의와 토론에 대해서 예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급식을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을 어떻게 계산할까? 라는 것은 토의겠지요. 토의는 함께 해결책을 찾는 부분입니다. 학교 급식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이런 것들은 토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교 급식을 무료로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을 나누어 논쟁을 하는 부분은 토론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팀 프로젝트라든가 정책 개선을 위한 것은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은 토의고요. 토론대회라든가 찬반 논쟁은 토론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프로젝트 활동은 학습자 주도형 교육 과정으로 학습자가 학습 내용과 목표를 정하고 학습 과정을 주도하며 학습 내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는 주제를 열어서 기획을 하고 탐구를 하고 표현을 해서 공유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전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활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생활과 관련돼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정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 창의적 문제 해결은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 해결 방안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의 단계로는 문제 선정할 때는 사회적 이슈나 지역사회 문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연구로는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인터뷰, 사례 분석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는 토론이나 토의, 협의 등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행 및 실천, 이 부분은 캠페인이라든지 정책과 제안, 봉사활동 등이 구체적으로 행동과 실행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 발표 및 평가입니다.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젝트 활동 단계가 상당히 5가지, 6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일 수 있는데 학생분들 또한 이런 이슈, 프로젝트 활동이라든가 토의 토론을 통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활동의 교육적인 효과를 보면요. 이 프로젝트 활동은 왜 하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부분입니다. 민주적 의사소통을 훈련하는 부분도 있죠. 협업이나 토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시민교육에서는 프로젝트 활동은 학습자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민주적 가치와 시민적 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상으로 시민교육의 주요 주제와 방법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주차, 3차 시에는 시민교육의 이해 중에 시민교육 관련 도서와 사례, 시민교육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2주차, 2차 시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